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12호 태풍 오마이스가 북상하면서 군산에 호우경보가, 순창과 남원, 장수에는 태풍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태풍 진로는 전남 여수해상에 상륙해 경상도를 거쳐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내 지역은 24일 자정부터 25일 새벽 3시까지 태풍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대가 대학 기본 역량 진단에서 일반 재정 지원 대학에 선정되지 못해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이의 신청을 냈습니다. 교육부는 이달 말 심의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인 최초 사제인 김대건 신부의 탄생 200주년을 맞았습니다. 익산 나바이 성지에서는 이를 기념하는 미사와 음악회 등이 열렸습니다. 김대건 신부가 지난 1845년 중국 상하이에서 조선 귀국길에 타고 온 라파에로가 복원돼 설치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3일 월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12호 태풍 오마이스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태풍 진로는 전남 여수해상에 상륙해 경상도를 거쳐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전북 지역은 내일 자정부터 새벽 3시까지 태풍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군산에는 호우경보가, 순창과 남원, 장수에는 태풍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첫 소식 최정우 기자입니다. 12호 태풍 오마이스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오키나와 서북해상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향하고 있으며 전남 여수해상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 지역은 24일 0시부터 새벽 3시까지 태풍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남 남해안으로 지금 상륙할 걸로 보여지는데 상륙 위치가 점점 동편으로 좀 약간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가장 근접한 시간대는 지금 현재 24일 00시에서 03시 사이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번 태풍은 중심기압 998헥토파스칼, 강풍 반경 160km, 순간 풍속은 초속 30m입니다. 이에 따라 비응학 능지에는 만일 사태를 대비해 선박들이 피항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전북 지역은 오늘 오후 1시를 기해 남원과 순창, 장수에는 태풍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또 군산에는 호우경보가, 부안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제12호 태풍으로 인해 전북 지역은 내일까지 최대 300mm의 비가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오늘 오후 5시를 기해 도내 전역에 30에서 60mm의 비가 내렸고 군산 어청도는 126mm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재난안전본부는 집중호우에 대비해 비상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익산과 군산 등 일선 시군마다 비상 대책반이 가동되면서 모두 207명이 비상근무에 돌입했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저지대와 농경지 침수, 산사태, 축대 붕괴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태풍이 지나가도 저기압이 유입되면서 전북 지역은 25일까지 비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남서류가 계속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기압골이 이제는 통과하면서 저기압이 발달해가지고 서해상에도 저기압이 유입되는 영향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분석이 되고 있고요. 지난 2010년 4호 태풍 덴무와 유사한 경로로 이동하고 있는 12호 태풍 오마이스. 전북에도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KCN 최정우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8일째 4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418명입니다. 국내 발생 1,370명, 해외 유입 48명입니다. 국내 누적 확진자는 23만 7,782명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사망자는 7명이 늘어 2,222명입니다.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부터 오늘 오전 7시까지 37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21명을 비롯해 군산 7명, 익산 1명, 남원 3명 등입니다. 전주와 군산에서는 도내 확진자와 접촉 후 감염됐습니다. 익산 확진자는 천안 지역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3,322명으로 늘었고 감염 재생산 지수는 어제 기준 1.06을 기록했습니다. 군산대학교가 대학 기본 역량 진단에서 일반 재정 지원 대학에 선정되지 못하면서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군산대는 평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교육부에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하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대학 기본역량진단에서 일반 재정 지원 대학에 선정되지 못한 군산대. 내년부터 3년 동안 한 해 40억 원이 넘는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군산대는 지난 20일 교육부에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대학 기본역량진단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이뤄집니다. 군산대는 정량평가에서 45점 만점에 44점을 받았지만 정성평가에서는 이와 상반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성평가 항목에는 교과과정 운영 및 개선, 학생 학습 역량 지원, 진로 심리 상담 지원, 취업, 창업 지원 부문 등이 있습니다. 군산대는 지난 2017년부터 학부 신설과 코딩 교육 의무화, 링크 플러스 우수대학 선정, 온라인 상담 시스템 구축, 대학 창조 일자리 센터 사업 선정 등 정성평가 항목에 해당하는 성과를 달성했지만 낮은 평가를 받은 것에 의구심이 든다는 입장, 정성평가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성평가는 말 그대로 뭔가 객관화된, 계량화된 지표가 없고요. 한 평가 항목당 그리고 특별히 저희가 이제 낮은 점수를 받은 항목은 7점, 한 항목이 7점입니다. 그걸 5점 척도로 평가하게 돼 있어서 한 등급만 낮게 맞으면 1점 몇 점이 확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평가 방식 자체가 조금 너무 왜곡돼 있다고 하는 거고요. 또한 교육부가 군산대가 부실 대학이라고 낙인 찍힐 우려가 있음에도 소극적인 입장만 취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1년에 저희 대학의 살림이 한 1,700억 쯤 되거든요. 거기에서 40몇억 못 받는 거는 저희 학교 운영 지표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돈을 못 받게 된 거를 마치 군산대학교가 엄청 부실한 대학, 부정 비리가 많은 대학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알려서 우리 수험생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군산대 총동문회는 군산대가 국립대임에도 정부가 지원을 하지 않는 자기 모순적인 평가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고 공정한 전평가를 실시를 해달라는 거고, 또 하나는 군산대학교의 잠재력을 짓밟은 거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고, 고용 재난 지역으로도 지정되어 있고, 회생을 어떻게든 이 지역에서는 일궈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군산 지역을 2번이나 죽이는 결과가 아닌가. 정부의 재정 지원이 끊길 위기에 처한 군산대. 교육부가 군산대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일지 주목됩니다. KCN 하주입니다. 익산시가 조달청을 통해 신청사 건립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신청사 건립 공사가 발주됐으며 입찰은 다음 달 28일로 예정됐습니다. 낙찰 업체가 결정되면 신청사 건립 공사는 10월에 착공될 전망입니다. 현재 옛 익산보훈지청과 익산소방서 건물 등은 철거 작업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군산시가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건축 기자재값 상승률 등이 반영된 4천억 원 규모의 새로운 사업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지난 2013년 기획재정부 타당성 용역 조사에서 인정받았던 1,850억 원보다 2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정부는 변경된 사업비를 놓고 다시 심사를 벌이게 됩니다. 도내 초등학교 교사 선발 인원이 80%나 줄었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에 선발할 예정인 초등학교 교사는 55명입니다. 올해 86명보다 36%가 줄어들게 됩니다. 지난 2016년에 선발된 초등학교 교사가 300명인 것을 감안하면 불과 6년 새 80%나 선발 인원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처럼 초등학교 교사 선발이 크게 줄고 있는 것은 학령 인구가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전라북도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마다 청년 위원은 극소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현재 148개 위원회가 운영되면서 2,050명의 위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중 18세 이상 39세 미만의 청년 위원은 5개 위원회에 12명뿐입니다. 전체 위원과 비교하면 청년 위원은 0.5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러자 정책 수립에 있어 청년들의 입장과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인 최초 사제인 김대건 신부의 탄생 20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를 기념해 익산 나바위 성지에는 김대건 신부가 지난 1845년 중국 상하이에서 조선 귀국길에 타고 온 라파엘호가 복원돼 설치됐습니다. 보도에 최정호 기자입니다. 올해로 한국인 최초 사제인 김대건 신부의 탄생 200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22일 천주교 전주교구는 이를 기념하는 미사와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신부님의 하느님께 대한 신앙과 열정, 그것을 본받을 수 있도록 이 미사 중에 함께 주님의 은총을 청하도록 합시다. 익산 나바위 성지는 김대건 신부가 라파엘호를 타고 조선 본토로 돌아와 가장 처음 발을 내디딘 곳입니다. 익산시는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을 맞아 나바위 성지 성역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선 김대건 신부가 지난 1845년 중국 상하이에서 조선 귀국길에 타고 온 라파엘호가 복원돼 현지에 설치됐습니다. 전체 길이 13.5m, 폭 4.8m, 높이 2.1m 크기로 고증을 거쳐 만들어졌습니다. 나바위 성지를 찾는 관광객과 성지 순례객에게 공개됩니다. 천주교와 익산시는 다음 달 11일 새 사제 김대건이 꿈꾸던 세상 다시 첫 마음으로를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열기로 했습니다. 라파엘호 재현으로 나바위 성지를 한국 천주교 역사성을 상징하는 성지 순례 명소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라파엘호와 같이 역사관과 대검관이 이미 건립됐고 근대문화재 가치를 지닌 나바위 성당까지 있습니다. 나바위 성당은 사적 제318호로 지난 1897년 건립됐으며 한옥과 서양식 건축 양식이 절충된 건축물입니다. 이 뜻깊은 날에 우리는 김대건 신부님께서 사제로 탄생하신 다음 고국에 첫 발을 내디딜 때 사용하신 라파엘호를 제작해서 하느님께 봉헌해 드립니다. 올해로 탄생 200주년을 맞은 김대건 신부. 한국 천주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익산 나바위 성지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익산시가 근로청년수당의 지원 대상을 250명 추가로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 가운데 중소기업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하고 있고 월 평균 급여가 세전 270만 원 미만인 주 35시간 이상 근로자입니다. 제조업에 몸담고 있는 청년 순, 급여가 낮은 순, 유사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않은 순으로 우선 지원 대상이 정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 또는 청숲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가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익산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카드 수수료 전액을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카드 수수료 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 6천여 명에게 30억 원이 지원됩니다. 지난해에도 소상공인 7,500여 명에게 카드 수수료 지원으로 32억 원이 투입됐었습니다. 익산 유천 생태습지에 생태 그늘 터널이 마련되면서 시민들의 힐링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익산시 농업기술센터는 유천 생태습지에 시계꽃과 백향, 조롱박 등 국화와 덩굴성 식물로 생태 터널을 조성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 토피어리 조형물과 포토존이 마련됐습니다. 익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더위를 식히고 추억을 만드는 공간으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도내에서 외국인 소유의 주택이 4년 새 60% 가까이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전북 지역에서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지난달 말 기준 917채입니다. 이는 지난 2017년 568채에서 59.7%가 늘어난 겁니다. 외국인이 매입한 주택을 보면 아파트가 601채로 가장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있습니다. 전주시의회 의원들이 23일 공개 사과를 했지만 비난 여론은 사그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주시의회 의원들은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부 의원들의 적절치 못한 행동을 사과한다고 밝히고 재방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이미숙, 박형배 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받았고
이경신 의원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김승섭 의원은 영리 의혹을, 한승진 의원은 음주운전 사고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환경부와 전라북도 등 도내 7개 기관이 만경강 살리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23일 도청에서는 환경부와 전라북도 등이 참여해 만경강 수질 개선을 위한 상호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만경강 유역에 있는 농업용 저수지에서 공급받던 생활용수 등을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용담댐을 통해 공급받게 됩니다. 또 용담댐 운영 개선을 통해 여유 유량을 확보하면 만경강 수질 개선을 위한 환경용수로 활용하게 됩니다. 도내 가을철 화재 10건 가운데 3건은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을철에 발생한 화재 2,298건을 분석한 결과 주거시설이 전체의 27.7%인 637건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자동차 화재와 공장 등 산업시설 화재가 뒤를 이었습니다. 주거시설 화재 원인으로는 음식물 조리 중에 불이 발생한 것이 1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기적 요인과 담배꽁초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윤현석입니다. 도의회가 정부의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촉구했습니다. 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인 만큼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중단하고 정부는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코로나19 장기전을 감안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공의대 설립과 공공의료 확충, 공공보건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코로나19 검사소가 오히려 방역에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영심 도의원은 보건소 앞에 늘어서 있는 검사 대기자들은 가림막조차 없이 서로 다닥다닥 붙어있는 등 방역관리에 허술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검사 대기자들을 위해 대기번호 발급 시스템을 도입하고 가림막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주식회사 선광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엄기배 선광 군산지사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성금을 기부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선광은 지난 2004년 군산항에 진출해 단일 터미널 가운데 국내 최대 저장 능력을 갖추고 있는 곡물 전문 하역업체입니다. 원광대와 전북대가 동물 보건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상호 협약을 맺었습니다. 양 대학은 맞춤형 인력 양성 교육을 시행하고 산학협력 모델을 구축합니다. 또 기술개발 공동연구와 동물산업 학술 지원 등에 나섭니다. 한편 전북대 수의과대학은 인수공통 전염병연구소와 전북동물의료센터, 동물질병진단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 마한 로터리클럽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보건소 의료진과 직원들을 위해 500만 원 상당의 음료와 물품을 기탁했습니다. 신혜경 한국부인회 익산시 지회장이 동산동 행정복지센터에 2,200만 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기탁했습니다. 이날 기탁된 물품은 관내 취약계층과 복지사각지대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대왕페이퍼가 군산 나온 이동 지역협의체와 행복나눔 공유곡간 사업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저소득층에 위생용 종이 제품을 연중 기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22도, 최고기온은 30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25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28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25도에서 28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1.5m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